직장인 지수 씨는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만 사려고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눈에 띈 초콜릿바 하나를 집어들었죠. 뭐 이 정도야 하면서요. 집에 와서 영수증을 보니 음료수 2,000원, 초콜릿 1,500원, 계획에 없던 1,500원을 쓴 겁니다. 지수 씨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매일 이런 일을 겪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아세요? 전 세계 127개국 5만 개 이상의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 초콜릿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높이로 진열돼 있거든요. 누군가 설계한 겁니다. 당신 지갑을 여는 순간을, 당신이 망설이는 그 3초를, 당신이 뭐 이 정도야 라고 합리화하는 그 심리까지 전부 계산해서 말이죠. 오늘은 당신이 멍청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요. 2024년 12월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를 포함한 5개 OTT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이유는 다크 패턴이라는 교묘한 설계 때문이었죠. 가입은 클릭 한 번인데 해지는 5단계를 거쳐야 하고, 해지 버튼을 누르면 정말 떠나실 건가요? 2주 무료 혜택 드릴게요 라는 문구가 뜨면서 혜택 유지하기와 혜택 포기하기라는 버튼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은 서비스를 그만 쓰고 싶을 뿐인데 갑자기 포기라는 단어를 눌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본사의 사용자 경험 연구팀이라는 곳에서 수백 번의 A/B 테스트를 거쳐 완성한 설계거든요. 어떤 문구를 쓰면 사람들이 해지를 포기할까? 어떤 버튼 색깔이 클릭률을 3% 더 높일까? 이런 걸 매일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산대에서 점원이 말합니다. 5분만 걸어가시면 옆 백화점에서 5,000원 싸게 팔아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5,000원 때문에 5분을 걸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10,000원짜리 펜을 사는데 점원이 똑같은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아마 감사 인사하고 바로 옆 가게로 뛰어갈 거예요. 똑같은 5,000원인데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상대성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건 당신의 판단 오류가 아니라 백화점 가격 전략팀이 의도한 겁니다. 럭셔리 브랜드는 절대 가격을 파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 무감각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100만 원짜리 가방 옆에 5만 원짜리 지갑을 놓으면 그 지갑은 거저처럼 보이게 설계된 겁니다. 실제로 명품 매장 진열 전략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가장 비싼 제품을 입구에 배치하고 그 옆에 조금 덜 비싼 제품들을 놓는 거죠. 당신이 입구에서 5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본 순간 뇌는 이미 그 가격을 기준점으로 설정합니다. 이걸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는 150만 원짜리 가방은 갑자기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500만 원보다는 훨씬 싸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그 매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150만 원이 결코 저렴한 금액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바로 설계된 인식 조작입니다. 2024년 한 소비자 심리 연구에서 명품 매장의 가격 진열 순서를 바꿨더니 매출이 23%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제품, 같은 가격인데도 말이죠. 배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구매 결정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이걸 더 정교하게 활용합니다. 아마존은 같은 상품을 동시에 수백 가지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거든요. A라는 사용자에게는 10,000원에, B라는 사용자에게는 15,000원에 보여준 다음 30% 할인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구매할까요? 놀랍게도 B그룹입니다. 절대 가격은 더 비싼데도 할인율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클릭률이 41%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2025년 아마존 내부 데이터에서 실제로 확인된 겁니다. 당신이 보는 가격표는 객관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과거 검색 기록, 장바구니 담기 패턴, 심지어 마우스 움직임까지 분석해서 당신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최대 금액을 실시간으로 계산한 결과물이거든요. 이건 가격 책정이 아니라 심리 측정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조작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웹툰을 본다고 가정해보죠. 결제 방식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결제하는 후불, 두 번째는 미리 코인을 충전하는 선불, 세 번째는 볼 때마다 즉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어느 방식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쓸까요? 일반적으로는 선불, 후불, 즉시 결제 순으로 지출액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지불 고통이라는 심리가 작용하거든요. 돈을 쓸 때 우리는 일종의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즉시 결제는 회차마다 매번 당신은 지금 돈을 쓰고 있습니다 라는 감각을 살려주죠. 결과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선불 충전 시스템은 천재적입니다. 이건 1960년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처음 개발된 방식이거든요. 현금을 칩으로 바꾸는 순간 돈은 그냥 숫자가 됩니다. 뇌는 더 이상 돈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10,000원을 충전해서 1,000코이 되는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돈의 의미가 증발합니다. 언어학에서 이걸 의미 탈락이라고 부르는데 반복 사용으로 원래 의미를 잃는 현상이에요. 현대게임, OTT, 웹툰 산업은 이 60년 된 카지노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충전한 코인은 돈이지만 뇌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2024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선불 충전 방식을 쓰는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이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67%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즉시 결제 이용자는 93%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넷플릭스가 초창기에 3가지 결제 모델을 동시에 테스트했다는 사실 아세요? 회차별 결제, 월정액, 연간 선불을 각각 다른 사용자 그룹에게 제공하고 데이터를 모았죠. 승자는 월정액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불 고통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압축하면서도 언제든 취소 가능이라는 통제감은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 취소율은 7%밖에 안 됐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끊지 않거든요. 이게 선불의 죄책감 제거 효과와 후불의 즉시성 회피를 동시에 가져온 최적 수익 모델이었던 거예요. 이건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구독 버튼 클릭 하나하나가 다음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재밌는 건 돈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죄책감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회사 비품인 믹스커피를 집으로 몇 개 가져가는 건 큰 죄책감이 안 들어요. 뭐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믹스커피를 사겠다고 동료 책상에서 5,000원을 몰래 가져간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범죄가 되는 기분이 듭니다. 같은 가치인데 말이에요. 현금을 직접 만지지 않으면 부정행위라는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인트로, 코인으로, 마일리지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계의 조작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하원 시간에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자 어린이집에서 지각 벌금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지각하는 부모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모들은 지각할 때마다 선생님들에게 미안함을 느꼈거든요. 그 죄책감이 서둘러 아이를 데리러 가도록 만드는 동기가 됐죠. 그런데 벌금이 도입되는 순간 이 사회적 관계가 시장 관계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돈 냈으니까 됐지 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인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어린이집이 벌금을 다시 폐지했어요. 지각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한번 사라진 죄책감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트럭에서 소파 내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A그룹에게는 큰 금액의 수고비를, B그룹에게는 푼돈의 수고비를 제시했고 C그룹에게는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청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큰 수고비를 제시받은 사람들과 아무 대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줬지만 푼돈의 수고비를 제시받은 사람들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선의를 발휘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돈이 언급되면서 시장 규칙을 적용받게 되는 순간 금액과 노력의 가치를 저울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걸 역이용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멤버십, 커뮤니티, 패밀리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 관계를 사회적 언어로 포장해서 충성도를 높이면서도 실제로는 냉혹한 가격 전략을 구사하는 거거든요. 쿠팡 로케와우 멤버십을 생각해보세요. 와우 패밀리라고 부르면서 소속감을 만들어주지만 실제로는 연간 4만 원에서 5만 원 가까이 내는 유료 서비스예요. 사회적 언어로 포장된 시장 상품인 거죠. 2024년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 중 하나도 이거였어요. 가격 인상 동의 화면에서 동의함과 동의 안함 버튼의 크기와 색깔이 달랐거든요. 동의함은 크고 파란색, 동의 안함은 작고 회색.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UX 디자인팀이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쳐 어떤 버튼 디자인이 동의율을 높이는가를 실험한 결과물이에요. 사용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0.3초 사이에 뇌가 더 큰 버튼, 더 밝은 색상에 끌리도록 설계한 겁니다.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볼게요. 아마존이 원클릭 구매 버튼을 발명한 게 1997년인데 이게 왜 혁신이었는지 아세요? 소비자가 구매 버튼을 누르기까지 평균적으로 3.7초가 걸린다는 걸 아마존이 발견했거든요. 그 3.7초 동안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필요한가? 다른 데는 더 싼가? 나중에 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요. 이걸 인지적 마찰이라고 부르는데 아마존은 이 마찰을 제거하는 게 목표였어요. 원클릭으로 바꾸자 연간 매출이 27% 증가했습니다. 3.7초의 망설임을 없앴더니 수십억 달러의 매출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게 편의일까요? 아니에요. 인지적 방어막을 해체하는 무기입니다. 구글 애드워즈는 매초 1억 개 이상의 변수를 조정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광고 위치, 색상, 문구, 시간대, 사용자 이력까지 조합하면 경우의 수가 무한대거든요. 목표는 단 하나예요. 클릭률을 0.01%라도 올리는 거죠. 그 0.01%가 연간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의 매출 차이를 만들어내니까요. 당신이 오늘 본 광고, 클릭한 링크, 심지어 클릭하지 않고 3초 동안 머뭇거린 것까지 전부 데이터가 되어 다음 알고리즘을 훈련시킵니다. 시스템은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알아요. 편의점 진열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계산대 앞 초콜릿은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평균 대기 시간이 1분에서 2분 사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무료해져요. 무료함은 충동 구매의 최적 조건입니다. 게다가 이미 계산대까지 왔다는 건 지갑을 꺼낼 준비가 된 상태예요. 심리적 장벽이 가장 낮은 순간이죠. 그래서 저가 상품을 배치하는 겁니다.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뭐 이 정도야 하고 합리화하기 딱 좋은 가격대예요. 아이들 눈높이 진열대는 또 어떤가요? 아이들이 과자를 짓는 순간 부모는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계산대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모든 게 설계된 겁니다. 진열 위치, 높이, 조명, 심지어 바닥 재질까지요. 매장 동선 설계를 보면 더 명확해요. 대형 마트에 가면 우유나 계란 같은 필수품이 왜 매장 제일 안쪽에 있는지 아세요? 당신이 우유 하나 사러 갔다가 매장을 가로질러 걷는 동안 수백 개의 상품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 과정에서 이것도 필요했지 하면서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 거죠. 이걸 트립 와이어 효과라고 부르는데 한번 장바구니에 뭔가를 담기 시작하면 추가 구매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낮아지거든요. 이미 10,000원어치를 담았는데 3,000원짜리 하나 더 담는 게 뭐 대수겠어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쇼핑몰에서 함께 구매한 상품, 이 상품을 본 고객이 산 다른 상품, 이런 추천이 뜨잖아요. 이게 단순 추천일까요? 아니에요. 정교한 알고리즘이 당신과 비슷한 구매 패턴을 가진 수천 명이 실제로 함께 산 조합을 계산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추천이 뜨는 위치, 타이밍, 개수까지 전부 최적화되어 있어요.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3초 뒤에 뜨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너무 빨리 뜨면 성가시고 너무 늦으면 이미 결제 버튼을 눌렀으니까요. 품절 임박, 오늘만 할인, 23명이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런 문구들 보신 적 있죠? 이게 진짜일까요? 절반은 진짜고 절반은 거짓입니다. 실제로 재고가 얼마 안 남은 경우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창고에 재고가 수천 개 있는데도 한정 수량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희소성은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생존 본능을 건드리거든요. 지금 안 사면 없어진다는 공포가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거죠. 2024년 한 연구에서 품절 임박 문구를 붙인 상품과 안 붙인 상품의 구매율을 비교했더니 34% 차이가 났어요. 같은 상품, 같은 가격인데 문구 하나 때문에 말이죠. 리뷰 조작도 산업화되어 있습니다. 가짜 리뷰를 쓰는 전문 업체들이 있거든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리뷰의 약 30%에서 40%가 조작 의심 사례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 구매자 배지를 단 리뷰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왜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별점 4.5점과 4.7점의 차이가 매출 22%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0.2점, 숫자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소비자 심리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4.5점이면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만 4.7점이면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하거든요. 구독 경제의 함정도 봐야 해요.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합치면 한 달에 얼마나 내고 계세요? 한국 직장인 평균이 월 7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연간으로 치면 84만 원에서 108만 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실제로 사용한 서비스는 몇 개일까요? 평균 60% 정도만 사용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해지하기 귀찮아서 또는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라는 생각에 계속 돈을 내는 거예요. 구독 서비스 회사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지를 최대한 어렵게 만들고 해지하려는 순간 한 달 무료 같은 혜택을 던지는 거죠. 자동 갱신도 똑같은 전략입니다. 체험 기간 끝나고 자동으로 결제되게 만드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동의받긴 하지만 그 동의 문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세요? 이용약관 17페이지 4번 항목 같은데 작은 글씨로 박혀 있거든요. 누가 그걸 다 읽어요? 2024년 공정위 조사에서 자동갱신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된 경우가 전체 구독 서비스 이용자의 47%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절반 가까이가 모르고 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 끝자리 전략도 봐야 해요. 왜 대부분의 가격이 9,900원, 19,900원처럼 끝나는지 아세요? 만원과 9,900원은 100원 차이인데 뇌는 만원대와 9,000원대로 인식하거든요. 이걸 왼쪽 숫자 효과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가격을 왼쪽부터 읽기 때문에 첫 숫자가 달라지면 체감 가격 차이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인율 표시도 마찬가지예요. 50% 할인과 반값은 같은 말인데 왜 50% 할인이라고 쓸까요? 숫자가 주는 구체성 때문이에요. 50%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느껴지지만 반값은 주관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큰 숫자를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무료 배송 전략도 천재적이에요. 3만 원 이상 무료 배송.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25,000원어치를 담았다면 5,000원어치를 더 사게 만드는 장치거든요. 배송비가 3,000원이라면 5,000원어치를 더 사서 배송비를 아끼는 게 이득처럼 보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원래 25,000원만 쓸 계획이었는데 결국 3만 원을 쓴 거예요. 3,000원 아끼려고 5,000원을 더 쓴 겁니다. 손해잖아요? 이제 정리해볼게요. 당신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100년간 축적된 소비자 조종 기술과 싸우고 있을 뿐이에요. 편의점 진열 때부터 아마존 알고리즘까지 당신 지갑을 여는 모든 순간에는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순간에 이성이 마비되는지, 어떤 문구에 반응하는지 수십 년간 연구해왔거든요. 하지만 시스템을 알면 저항할 수 있어요. 편의점 계산대 앞 초콜릿을 볼 때, 아, 이게 설계된 거구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선택권을 되찾습니다. 품절 임박 문구를 볼 때 진짜일까 가짜일까 라고 의심하는 순간 희소성의 마법이 깨져요. 구독 서비스 자동갱신 알림이 올 때 정말 필요한가? 라고 3초만 생각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거든요. 시스템은 강력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당신이 자각하는 순간 설계는 작동을 멈춥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지갑을 여는 건 기업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